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려고 합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3월 13일 목요일 라이브 오후 5시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환 한겨레 기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환 기자님 마감하시느라 또 바쁘실 텐데 네, 요즘은 또 헌재 탄핵 심판 일정 때문에 계속 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를 발행하는 주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계속 이제 지연되면서 원래 이제 대체적인 예상은 내일 나지 않겠냐였는데 지금 오늘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내일 나긴 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뭐 갑자기 밤에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간지를 제작하는 뉴스는 엄청 많지만 주간지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때다 이런 생각을. 주간지 제작 주기가 뭔가 네. 좀 원망스럽네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네, 한국 사회가 너무 다이나믹해. 사실 아침 오전에 소비되고 뉴스가 끝나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뭐 조간신문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났는데 이미 밤 사이에 다 돌았던 뉴스가 그대로 실리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뭐 이미 신문을 찍었기 때문에 못 싣는 경우도 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보면 너무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뉴미디어나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 올드 미디어들에게는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왜 막 유럽 영화들 보면 유럽은 몇 개월씩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회들도 있는데 한국 사회 진짜 너무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은 올드한 것들이 더 좀 그리워요. 어찌 보면 좀 법을 잘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준법 이런 거짓말하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런 거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던 가치가 되어 버렸었는데 그런 거라도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유몬수님 감사합니다. 니보닉님, 빈센트님, 햇비님, 김일웅님 감사드리고요. 자유몬수님 오이 3개 3,000원 보내주셨네요. 네, 어제보다 개당 500원.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다들 싸졌는데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싸지면 좋죠. 네, 장바구니 물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방송이군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들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탄핵 심판은 이거 결론 오늘 저기 언제 선고할 건지 발표한다는 루머도 돌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루머에 루머를 더한 어제와 오늘이라서 저도 우리 교수님 오시기 전에 김환 기자님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뭐 상황이어서 일정 자체가 일단은 지금 6시 이전에 가령 뭐 탄핵 소추단과 피청구인 쪽에 수치 확인이 이미 됐다. 뭐 알려줬다. 한다고 한다면 이미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로 공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 자체는 뭐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오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선고기일 통지라는 것은 뭐 이번에 감사원이나 검사 탄핵 선고 뭐 보더라도 사실 대중 없이 그냥 발표를 하는 거여가지고 예전처럼 공보관이 각 잡고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언제 발표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진행되고 있는 가장 핫한 사건들 짚어보면서 또 이것들이 그 탄핵 심판 일자 또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박영식 에디터님 오늘 첫 번째 뉴스 먼저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끝장 이슈는 오늘 오전 10시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의 탄핵 선고였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세부적인 것을 좀 요지만 간단하게 일단 짚어드리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핵심 사유가 이제 독립성을 훼손했다.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고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과거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위법하지 않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국회 쪽에서 이제 주장을 했을 때도 저는 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보다는 이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위법성을 따질 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봤는데 기각이 나와서요. 요게 좀 전 이례적이라고 좀 받아들였고요. 또 특히 이제 검사들과 관련된 것도 다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겁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실 수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당하게 수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게
검사들의 뭐 신분증 뺏고 휴대폰 뺏고 했다고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수사냐 이런 식으로 이게 강제 수사도 아니고 황제 조사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조롱됐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건 뭐 부당한 게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다. 이게 뭐 특별 특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네, 다 기각입니다. 근데 네. 다만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이 주장과 관련돼서 헌재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목이 있어서 좀 중요한데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된 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이런 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회 측의 헌법소 의지를 평가하고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헌재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 측 이쪽에 네. 대통령실 측에서 주장하는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부분은 헌재가 못을 박아서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도 이번에 심판의 하나의 쟁점이었나요?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쟁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헌재가 선고를 하면서 단서를 달아준 거죠. 그러니까 국회 그러네요. 측에서도 탄핵 소추권이라는 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서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하나의 단서로서 그러네요.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별개의 재판입니다만은 별개의 심판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도 어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해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거기까지 뭐 넘겨짚고 싶진 않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주장을 실제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였다. 국가 네. 비상사태였던 이유는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을 해서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사 3명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에 윤석열이 경로해서 이 탄핵 그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는 보도도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이 결론이 나자마자 윤석열 측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비상계엄이 정당화되는 결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뜯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국회 탄핵 소추권은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씨 측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기각한 하나를 탄핵하는 그런 그러니까 판결문을 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이 주장했던 논리는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방하고 오용하면서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국정 마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계엄이 실패할 줄 알고 있었고 내가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이렇게 계엄을 했겠냐 이런 논리 전개를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그 정부 측 인사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물론 잘못됐지만 이 계엄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야당의 독주였다. 야당의 독주는 뭐냐? 이 탄핵 남발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해왔던 거거든요. 이 논리적 근거에서 헌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서초동에서도 그렇고 그 탄핵안들은 기각될 거라고 생각은 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입법부가 정부를 견제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탄핵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입장이 갈릴 수 있지만 준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오늘 8대0으로 나눈 거 봤지만 헌법의 기준에 맞춰서 이 8명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대통령 추천도 있고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추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게 헌법적 여부, 헌법을 위반했는가 여부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뭐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8대0들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좀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설명하신 대로 이거 봐라 이거를 탄핵을 잘못한 거 아니냐 어차피 기각될 탄핵인데 해갖고 국정에 마비됐으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한 것도 정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반대의 논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탄핵을 할 수 있고 그거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고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논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헌재가 판단한 거는 탄핵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정당한 국회의 권리라고 봐라는 거를 이제 짚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우리가 그 내란죄 수사에 돌입하고 재판에 이제 넘어가면서 즉 기소되면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이제 네네.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특정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라는 것을 국회나 그러니까 입법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이라는 곳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검사들도 이제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었던지 그 제가 최재원 부장검사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브리핑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를 주는 데에 대한 얘기를 하며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쪽에서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 브리핑했기 때문에 너 탄핵 기분 나빠서 국회가 막 탄핵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걸 문제 삼지만 공무원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아까 김한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탄핵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면 이것을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받는 것은 예방적 차원으로서라도 필요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오늘 이제 명시를 해줬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모든 어떤 혐의가 없다 혹은 뭐 죄가 없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 조금 다른 문제다. 네. 근데 어쨌든 요 사안을 다시 좁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하고 연관성을 보자면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서가 지금 최재 감사원장하고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지금 미뤄진 거잖아요. 그 뒤로.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그러니까 국회가 줄탄핵한다고 해서 권한 남용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 그다음에 그 논리 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대통령 탄핵부터 정리를 해주지. 그러니까 그것도 헌재도 초반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다른 탄핵권이 여러 건이 있지만 맞아요. 대통령 탄핵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중간에 이 일정이 뭐 헌재가 어떤 그 프로토콜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끼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끼어들었지? 그럼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한 거죠. 하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미루려고 다른 일을 잡은 거 아니야? 다른 선고를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고 또 다른 판단은 지금 이원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윤석열 측에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 중에 우리 판결에 연관이 있거나 우리 판결에 말하자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탄핵보다는 논란이 적을 테니 그거를 먼저 정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판결을 먼저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번째 관점으로 놓고 보자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먼저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논리로 보면. 근데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논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여러 그 수를 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약간 또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 3인하고 이게 감사원장은 계엄 사태 벌어지기 전에 그렇죠. 예. 야당이 민주당이라보다 사실은 국회가 막 줄탄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어느 정도 되는 방식으로 지금 판결문을 썼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 다음이잖아요. 이후긴 하죠. 계엄 근데 다음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선거를 치르려면 국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나왔던 말에 대행의 대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체제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여기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와 지금 보수 쪽에서 도는 어떤 뭐 음모론, 향후 시나리오 이런 거 관련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쭉쭉 짚어보죠. 그러면 한번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이 선고하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입장이 어떤가요? 입장 나왔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나중에 지금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이 모두 기각된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했고요. 환영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라면서 이번에 이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이 네 사람에 대한 기각이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빼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직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판단해 주기를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잠깐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환영을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가 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이 기세대로라면은 그것도 환영한다, 승복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미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조차도 동일한 맥락의 입장을 밝힌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고검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동일한 맥락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선고가 떨어지면 이 말을 바꿀 수가 없겠죠. 뭐.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이원재 앵커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준법이라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우리가 초등학교 뭐 저는 국민학교도 일부 다녔습니다만 시절 도덕책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들이 그리워진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준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재 결정에 나오면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없죠. 네, 승복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윤석열 측 그리고 광장에서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이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승복할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여온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한 거지 지금 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들이든 헐령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 시스템과 이 법치주의 체제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당연히 승복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을 보면서 심적으로 다행스럽다라는 기분을 갖는 이게 사실 이상한 거죠. 매우 이상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런 저희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즉 지도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구속 이후에 언제쯤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윤석열과 언제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지 계엄의 강을 언제쯤 넘을 것인지 뭐 이거 내란의 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건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자들에게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승복의 그러니까 헌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인용이 나오면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지도부 입장에서도 미리 이렇게 선을 어느 정도 그어두면 이게 어쨌든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공당의 입장을 밝혀두고 그것을 고리로 해서 대선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뭐 권영세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결국 대선에 나가서 지게 되면은 대선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어쨌든 이 타임테이블 안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멘트라도 언급을 해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동시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 같은 어떤 정당성의 근거를 일부 제공하는 판결문을 썼고 네.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면서 승복한다는 말을 하면서 네. 이후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네. 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네. 남겼다. 뭐 지금 물론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 내부의 기류는 좀 많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뭐 이미 뭐 82명이 심지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요즘엔 뭐 신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김나윤 그죠? 예, 네네. 맞아요. 김나윤이 뭐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이 신윤회관이다. 네. 아 신윤회관. 그래서 지금 김나윤 쌍권 체제 뭐 이런 말들을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김나윤의 경우에는 좀 더 지도부보다 더 강경한 태도죠. 즉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 이제 어제 82명이 뭐 이제 탄원서까지 두 번째로 내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나중에 윤석열 측에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논리 그대로를 따라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이거는 뭐 약간 이제 어저께부터 뭐 지라시라고 부르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약간 희한한 상황이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나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5대3으로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는 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원식 국회의원장이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네네네. 민주당 논평들을 보면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승복에 앞서서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지금 보수 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기각될 것 같지. 한 명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6명 이상 안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다른 거부권들을 행사하겠죠. 내일 뭐 명태균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도 마은혁은 임명하겠다. 헌재 결정이 있었으니라고 하면 국무위원들을 총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은혁이 들어가면 6대3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최상목 체제에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 대선 일정을 확정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못하게 이제 말하자면 국정을 마비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대3 승리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5대3 승리회로가 돌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 5대3으로 승리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들을 놓고 있는 거고 어제 그 82명의 성명도 잘 뜯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법이 있는 거 인정할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생각 나오네. 그렇죠. 우리가 위법이 있다는 건 인정해. 우리 다수야. 다수설로 위법이 있어. 근데 탄핵을 시키지 말아줘.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판결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탄핵을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3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논리죠.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위법성이 인정이 있지만, 됐어요. 네. 라고 해주면 좋겠어라는 게 어제 그 82명의 판사 출신들이 대거 포함된 명단의 함이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 돌아가고 있다, 뭐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권영세 대표의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흔쾌히 승복한다 뭐 이런 얘기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양수 겸장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파면이 되면 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니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정도 이제 파면된 대통령과는 손절을 선을 그어야 된다.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5대3이 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 얘기도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요? 희망 회로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문법 어려워. 저는 오늘 이 탄핵 심판 선고 내용들,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검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기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에 일단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이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보면 선입 선출 논리를 일단 따라주고 뭐 이거 보수 그리고 극우 대다수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이런 다른 탄핵건들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심판의 결과가 어쨌든 모두 기각이고 만장일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봐라 우리가 이만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정말 원칙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각 다 내리지 않느냐 보여주면서 정파성이 있는 집단도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 이미 시간을 지금 오버하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심판 선고를 내렸던 거 시간을 오버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가 단번에 결론을 내는 집단이 아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윤석열 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승복해라. 라는 이제 명분을 다 얻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련하다라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갖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8대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재가 여기서 더 쌓아야 될 명분이 있나?
저쪽에서 불복할 수도 있고 계속 이거 하니까 뭔가 더 해야 되나라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 이후에 이제 판단이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든 안 하든 간에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론은 내려질 것이다. 네. 지금 두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5시 25분인데 네. 내일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 걸로 보면 어때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긴 해서 끝난 잘 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이건 뭐 이제 원래 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 이제 6시를 마감으로 우리가 네. 기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고 온라인 시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